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까?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맹자라는 성현을 통해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깊이 반성하여 스스로 허물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인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왕들에게 인의를 설파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성선설을 추창했고 사람은 누구나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떳떳하게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맹자가 말하는 편안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경 추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00년 뒤의 인물이지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집어삼키기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힘만이 정의였고 약육강식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달려가 구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맹자는 동시에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지키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맹자는 그 답을 반구zek이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 남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자식 탓, 배우자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고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분은 늘 불안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분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것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 말을 들어야 효자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은 더욱 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을 반성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질을 반성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예를 갖추지 않으면 내 공경을 반성하라. 행동했는데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하면 모두 자신에게서 원인을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지 돌아봐야 하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그들의 말을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하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구zek이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편한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건 없을까?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평생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식 탓, 배우자 탓, 세상 탓을 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으로 고정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서 구하면 얻고 밖에서 구하면 잃는다. 둘째, 그들은 떳떳합니다. 인생이 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떳떳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여 곧으면 비록 10,000명이 맞서더라도 나는 가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당당히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할까봐 두려워하고 진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한 척해도 속으로는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인생이 편한 사람들은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내 본분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떳떳한 하루를 살았는가?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자식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뒤에야 남이 그를 낮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편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오늘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근심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백성과 함께 근심한다. 이 말은 단순히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됩니다. 가족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친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작은 행복도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이십니다. 박 여사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도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은 늘 밝고 편안한 얼굴이십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사온 배추가 싱싱해서 기분이 좋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다길래 국을 끓여드렸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늘 평안하십니까? 그러자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나는 남한테 미안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뒷담화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우려고 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편안한 삶의 비결입니다. 박 여사님은 남 탓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며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거창한 철학이나 이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하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도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고 가난과 비천함도 뜻을 바꿀 수 없으며 위력과 무력도 굴복시킬 수 없다. 이를 대장부라 한다. 진정한 대장부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떳떳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해져도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누가 협박하고 위협해도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편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맹자가 말하는 편안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저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는가? 오늘 나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불평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십시오. 자식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으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남과 다른 점은 그 마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군자는 인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서 마음을 보존한다. 다시 말해 인생이 편한 사람들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예를 갖춥니다. 세 번째,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의 시선에 더 민감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을 참을성 있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남의 평가가 두려워 내 신념을 굽히고 내 길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선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작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저 사람은 노후가 편안한데 나는,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환난을 기뻐하는 것만큼 덕을 해치는 것은 없다.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그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과거의 공로를 내세우며 현재의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코 존중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변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 상대방 때문이야.
내가 화를 낸 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야. 늘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렵다. 오늘 우리는 맹자를 통해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남 탓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며 매일 자신을 성찰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10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불평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십시오. 자식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셋째,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게 사십시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구재기,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나는 떳떳했는가? 오늘 나는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가? 오늘 나는 겸손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씩 더 편안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성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맹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떳떳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